그리고 이제 한국께서 뭐 시조 이런 거는 시조죠. 뭐 말하자면 근데 이제 나우나의 그저 테스형을 개사한 거죠. 어쩌다가 미친 척 못 빠지게 온다. 이 본인이 쓰신 건가 아니면은 어디서 얻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록주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대록주에 묻는다. 눈물 젖은 소주를 마시어는 봤나요? 눈물이 흘러 흘러 소주잔을 채워요. 아 대록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돌아가? 아 대록주 국유본 대록주 당신은 또 왜 그래? 눈물 젖은 소주만 대록주는 모르지. 눈물 젖은 소주잔 마셔봐요 대록주. 울 대록주 두 손에 눈물 젖은 소주잔 그제서야 알겠지. 이 세상 힘든 거 세상 모두 가져도 이만 모두 당신은 너무너무 불쌍해. 울어봐요 참지 말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해야지. 아 대록주 힘들다 세상이. 이것도 죄송합니다. 음치 먹고 사는 것조차 대록주 국유본 대록주 세상이 참 뭐 같아.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대록주?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대록주? 대록주 부탁해. 이 나라 구해줘. 대록주 정말이야. 부탁해. 이 나라 어쩌자고 사이로 부정선거 했느냐? 그러고도 니놈들 무사할 것 같으냐? 부정선거 치르고 두 발 뻗고 찾았냐? 사이로 부정선거 니놈들은 사형이야. 대록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썩었어? 대록주 국유본 대록주 사이로 꼭 밝혀줘. 부정선거 저지른 니놈들은 모르지. 부정선거 대가가 어떤 건지 모르지. 흙 문틀러 두 손에 오랏줄을 묶는 날 이제서야 오는가 기다렸다 그날을. 부정선거 저지른 파시스트 문틀러 이제서야 가는군. 파시스트 물러가라. 대록주 문틀러 사형이야. 부정선거 사형이야. 대록주 국유본 대록주 사이로 꼭 밝혀줘. 먼저 가볼 저 세상 궁금하냐 문틀러. 가게 되면 알 거다 파시스트 문틀러. 대록주 사이로 부탁해 밝혀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개사곡입니다. 네, 마음에 쏙 드는 개사곡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주 감동 깊게 인드라가 가사를 치저씨 시대 정신이 잘 담겨져 있는 예술적 창의성이 높은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대록주가 예술적인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이만큼 한국인들이 절절하다는 것을 저 먼 미국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인드라는 확실합니다. 대록주 읽어봐. 한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추워. 잠깐만요. 추워가지고 이 난로를 샀어요. 조그만 거. 네. 중국제야. 2만원짜리. 추워. 자 그리고 글이 길어지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인드라님! 4.15 블랙 시가 영성이고 과학이며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럼 미국 대선도 그런 거 아닌가요? 조금은 아니죠. 한국 부정선거는 밝혀지고 미국 부정선거는 묻힌 거라는 정만이 저에겐 너무 우울해서 화병날 지경이네요. 제가 미국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트럼프 낙선을 슬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명백하게 틀린 걸 인정받도록 강요받는 분위기,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국유본에 대한 신뢰를 동일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미국 대선에 부정이 없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면 더 이상 국유본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세상에 산다는 사실이 끔찍해지네요. 바이든의 당선이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이해가 되고 실제로 묘한 기류의 변화들이 무지한 저에게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 떨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들떠있는 인간들도 보여서 꼴보기가 싫어요. 당장 우리 그렇게 욕했던 국힘당 인간들이 기가 살아서 입을 여는 모습들이 가관입니다. 하태경,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까지 몹시 들떠 보이는 건 제 느낌일까요? 죄송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참전하지 않고 조롱만 하던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문천지를 끌어내려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거 맞나 싶어요. 민트동맹, 민트혁명 부르짖으며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는 빈번자 가세현, 박지원 변호사, 블랙시대 등은 트럼프 몰락과 함께 나가리 되는 건가요? 동맹을 공표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죽고 민번자만 떡상하는 시나리오가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드디어 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IQ 120 남짓의 아이만 키우던 머리로 IQ 120도 뛰어나죠. 저 인들아 IQ 120 안 넘는 것 같은데? 광범위한 국기본을 이해하려니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냥갑에 이불을 억지로 쑤셔넣으면 성냥갑이 터지지요. 성냥갑엔 성냥만 넣어야 하나 봅니다. 연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넋두리 죄송합니다. 자, 의견 고맙고요. 인드라님 저도 수렁에 빠지는 기분입니다. 4.15와 1.13 선거가 데칼코마니 같이 판박이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 선거는 묻히고 4.15 선거는 밝혀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서로 양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15는 중국산 싸구려기이고 1.13은 국립원의 우한 기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질문하고 싶고, 블로그 최근 글 보면 트럼프의 부정선거 떡밥은 착잔송의 태풍으로 끝날 것처럼 예상하시는데, 인드라님이 인정하신 4.15 부정선거 행동 대장들인 민본자, 박주연 변호사, 가세현들은 민트동맹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부정선거 떡밥 열심히 물고 있어요. 인드라님 예상대로 간다면 저분들이 계속 4.15 부정선거 밝힐 수 있을까요? 한때는 인드라님께 현자소리까지 들었던 정강훈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사회주의 페럼으로 온갖 치욕당하고 이제 언급도 안 되잖아요. 각종 떡밥들이 남마는데 시원한 논평 부탁드립니다. 휴휴.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의견들, 무란 의견들, 비관적인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죠. 반면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트럼프는 미국 우파지 전 세계를 아우러주는 우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트럼프에 목매다는지, 트럼프 한국 방문했을 때 태극기 성조기 들고 울부짖던 어머니 아버님을 벌레보다 지나치는 트럼프 눈빛 전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 그들의 격렬한 눈빛 전 잘 알거든요. 트럼프 역할은 죽으라 싸워서 한국민에 보답하는 걸로 족합니다. 미국은 다소 부정투표가 좀 있었더라도 당락에 영향 없는 표수 정도에 그치는 거고, 중국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시진핑 침묵의 한국은 다르죠. 여튼 그렇고 위에 울분에 쌓여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마음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본인이 편해야 가정도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가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파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싸우나요? 트럼프도 그런가요? 인드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민주당은 전 세계와 협력하고 같이 간다고.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고요. 트럼프는 열심히 싸워서 한국자의 문땡 시진핑 공산당 몰아내서 한국, 대만, 위구르, 윙글 등의 빚 갚아주셔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었어요. 대한민국 다시 빛나게 갑니다. 힘내시고 맞아서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고요. 인드라님, 이웃님들, 상위 1% 버그님들 자부심 가지시고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어서오세요. 센스 넘치는 기사네요. 자, 여러분들 핵심은 이런 거죠. 과연 이 트위든 정세가 국투본에게 유리한가? 4.15 부정선거를 밝히려 진상규명을 원하고 문천지 사용을 위한 국투본 세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민본자를 중심으로 한 국투본, 민본자가 국투본에게 유리한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인드라가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4.15 부정선거가 11.3 미국 대선은 똑같은가?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할 뿐이죠. 물론 이제 이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똑같다 이걸 강조하죠.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그 차이를 일일이 얘기해 봐야 이 현장에서 싸운 사람한테는 인드라 얘기했잖아. 그거는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뭐, 유사하고 이거는 다르고 요건 차이가 있고 이러면 뭔가 좀 사람이 자신 없어 보이잖아요. 이해가 된다니까. 그냥 미국 가야 돼. 예? 그냥 똑같다. 이거 자꾸 똑같다는 표현을 가급적 자제하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인들아 볼 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그건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드라의 방송 이 0.1% 벌레들이 이제 하는 것은 그 유사에 같지는 않다. 유사할 뿐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가령 이렇게 트럼프 승리를 자신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2016년 미국 대선의 판박이다. 예? 그때도 여론조사 트럼프가 앞섰다. 이번에도 여론조사 트럼프가 뒤졌지만, 예? 구글 검색량이 훨씬 월등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인드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거 2015년인가 그 한국의 총선이 생각난다. 그때도 예,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여당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과는 바뀌었죠. 예. 그때와 유사한 기분이 든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번 미국 대선과 11.3과 예, 4.15는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유사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같은 건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차이를 얘기할게요. 차이를. 첫 번째 차이는 뭐죠? 예, 첫 번째 차이는 이번에 그때 2015년에 총선을 했을 때는 그때 국유본이 방침이 박근혜 대통령 아웃이었거든요. 새누리당 아웃을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재편한 국유본이 새롭게 교체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 구원 뭐 배제하고 뭐냐면은 명분이 그 당시 시대정 어떤 뭐랄까 명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전민주당에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공천 파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새누리당은 막 분열 직전이었고 저쪽은 김종인이 붙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현주 당선되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자, 오늘날은 지난 4.15 총선은 누가 봐도 여론조사와 달리 시대정신이 야당이 있었습니다. 시대정신이 야당이 있었어요. 근데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미국 대선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시대정신이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시대정신이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트럼프의 반중은 좋다. 그러나 그 외에 반중 외에 트럼프의 반중 외에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반중하는 것도 친중한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이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은 외교, 안보, 경제, 자유민주주의 두 가지 쌍으로 민드라가 여기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외교, 안보, 경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바이든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자유민주주의에선 트럼프는 문천지 파시स्ट 정권을 가속화시켰죠.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트럼프가 압승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트럼프가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 하루 앞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쪽 정원과의 만남을 해서 압승을 명분을 주었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트럼프가 반쪽 정원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지방선거에서도 올랐을 겁니다. 야당이 승리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하루 남겨놓고 트럼프가
문전지 파시오 정권에게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자, 바이든이 자유민주주의에선 물음표로 일단 얘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 세상은 뭘로 움직이죠? 자본으로 움직여요. 자본으로 움직이는데 이 자본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힘입니다. 힘. 예. 힘이에요. 미국인 것은 자본인 건 맞는데, 예. 그 자본을 지키는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예. 자본이 중심이면서 그 자본을 지켜주는 군사력, 커나 안보가 중요해요. 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는 안보와 경제가 직결됩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다 저쪽에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미국이 사회주의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극소수 사람들 빼고는 체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체감이 되잖아. 바로 옆에 중국이란 파시오 깡패 국가가 있고 북한이란 깡패 국가가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안보와 경제는 직결돼요. 한국 같은 나라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가 핵심이에요.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죠.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든 물론 시진핑도 국변이 임명한 거지만 언제든 뒤치기 하는 시진핑 같이 국회의원이 임명했지만 언제든지 지가 구약에서 늘 강요하지만 왕을 국회의원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지가 계속 파시오 정권을 계속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또 말 중에 핵심. 보나파르트님 어서오세요. 그 핵심은 뭐냐면, 안보가, 어쨌든 간에 자본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안보, 경제, 이것이 일단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안보, 경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유민주주의예요. 한국이 해방이 됐고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사력이죠. 우리 자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 미군에 의해서 물론 또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면서 노예국가가 됐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반쪽만이라도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먼저 돼야지 권력이 안정돼야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우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중요해지죠. 안보 경제가 안정화되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화는 파시즘이죠. 역행된 건 민주화는 이거는 잘못된 파시즘이다. 이라 강조했습니다. 자유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가 대표적이죠. 국위원의 인물 헨리 키신저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인정하는 거죠. 경제 발전과 자유화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반쪽 정일까지도 인정하는 전 세계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그 시간차가 있다고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간 차이가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목표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예? 나라가 망해가는데 거기서 선거해봐요. 몰도바 응? 가난해. 선거 시스템은 잘 돼 있어. 근데 맨날 사람들이 몸 팔고 다녀. 예. 그럴 때 그 허상뿐인 자유민주주의가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네? 안보와 경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추구해야 된다. 어느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두 진영이 있어. 한쪽은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는 지연됐을 뿐이지, 연기가 됐을 뿐이지 무시해도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나 국힘의 지도부나 뭐 반쪽 문천지 파쇼 정권, 그 다음에 네? 선관위, 대법원들은 이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이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연됐을 뿐입니다. 연기됐을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의 시절을 고려해서 지금은 그러면 국기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점들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죠. 미국의 대선은 우호하는 계획이다.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 트럼프가 4년 더 하면 세계 경제가 더욱 뒤틀리게 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한마디로 국기본에서 트럼프를 임명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임명한 것은 반면교사. 왜냐하면 인드라가 계속 논법과 공화당의 티파티 세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쪽으로 얘기하면서 그쪽들이 반세계론자를 막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반세계론 자들의 떡밥에 맞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임명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오바마 임명 때와 같아요. 오바마도 그 당시에 또 반세계화, 부시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물론 그건 제이 록펠러가 부시 이쪽은 반세계화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듯이 티파티를 키운 것도 국기본이거든요. 티파티를 키우고 트럼프를 거기다 꽂은 것도 국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를 반세계화 포럼을 만든 건 제이 록펠러지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을 만든 것도 국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세계화가 죽었어. 이쪽에 좌익 쪽 애들이 죽었어요.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쪽 우익 쪽 반세계파들이 또 죽은 겁니다. 이 효과를 노린 거예요. 반면교사로서. 그래서 트럼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솔직히 그렇게까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네 뭐네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트럼프가 그런 정책 좀 자제하고 반중만 그냥 하면 그리고 국내에 경제만 살렸으면 됐을 텐데 과도하게 했단 말이야. 과도하게 했고 언론과의 그런 것들 트러블을 계속 일으켰고 그런 점들이 의도적이었다. 국기본의 어떤 판짝이었다. 그러면서 데롭주가 트럼프를 임명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원한 트럼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임명 당시에. 그런 것처럼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반면교사로서의 트럼프, 두 번째가 뭐냐,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정책을 트럼프 이후에 준비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라는 중간력이 없이 만약에 곧바로
반중으로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유본이든 CFR이든 과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년간 침중했단 말이에요. 20년간 침중했지. 네? 전 세계 체제를 위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국유본이 허가하고 키운 거 아니에요.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경제를 키운 건 국유본이에요. 시진핑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국유본이 중국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갖가지 특혜를 줬다고요. 특혜를 줬어요. 중국에게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 체제가 중국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제 국유본은 중국 대신에 인도를 키우고 중국을 인도로 볼 때는 분열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대로 나가면 저런 맹꽁이 파시스트가 세상을 지배하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가 경제도 커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파시즘을 양산시키면 시스템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러한 시스템, 시진핑 파쇼 맹꽁이 정권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맹꽁이 이것들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모택동 시절로 쪼그라드는 것은 전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죠. 결론은 중국이 다당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처럼 소련이 망하고 소련 공산당이 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개로 국가로 쪼개지듯이 중국 경제가 중국이란 나라가 쪼개지는 수밖에 없다. 삼국지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동탁 시진핑이 그 역할을 맡았다. 걔도 반면교사다. 만약에 중국의 그 지도자가 등소평가 같다. 중국의 박정희인 등소평가 같은 인물이 만약 오늘날 권력을 잡았다면 반중이라는 국유본의 전략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죠. 등소평 같은 이미지 좋은, 물론 등소평도 국면 임명했지만 등소평 같은 권력이 잡았다면 반중 전략 잘 안 먹혔을 겁니다. 허나 시진핑 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먹힌 거예요. 그렇듯이 미국에는 트럼프, 중국에는 시진핑이라는 인물들을 임명해가지고 미중 대결을 의도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여기에 사회주의 사람까지 등장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서 퍼지고 이대로 둬서 안 되겠구나. 시진핑 지도부라는 것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구나. 사람들의 인권과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중국은 그야말로 자연보호, 환경,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깡패 파쇼 국가구나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사회주의 포럼이 없었다면 그것을 체감하지 못했을 텐데, 각 주요 국가에서 사회주의 포럼을 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이 세 명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두 명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한다면 트럼프도 책임진다. 그런 거죠. 미국 대통령입니다. 시진핑, 킬빌 셋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지금 인드라가 10년 전부터 강조했던 게 전 세계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정치의 핵심이 선거인데 선거의 투표율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대표성을 잃어요. 선거
선거 인수의 절반이 넘는 국민이 어느 당도 지지 않고 기권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회가 국민의 의회인가 국회인가라는 의심이 들고, 이게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 이하면. 근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모두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까지는 냉정하게 보면은 투개표 개정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드라는 미국 대선도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은 언제부터 투표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추론은 가능한 게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사전 투표를 통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증이 없죠. 그리고 인드라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가, 요 대목부터가 공통점이고 그 다음부터 차이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점점 높아졌던, 그동안 쭉 떨어지다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 시점에서 그때 인드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한국의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충분한 물증이 없다. 뭐 심정은 있을 수 있지만 물증도 없고 명분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4.15 부정선거만이 인드라는 명분도 없고, 이번 부정선거가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물증도 많고, 심증뿐만 아니라 물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심증은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어요. 투표율 높이는 것은 국기본의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일 수 있다고 봐요. 투표를 높이는 게 우선이에요.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게 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를 받아들인 걸로 인드라는 보고 있어요. 이때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도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이죠. 한국과 달리 한국은 대법원, 조중동, 언론 할 거 없이 다 뭉개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작동하고 있다 이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미진하지만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공화당에서 불복선언하는데 트럼프만 혼자 하고, 공화당은 나 트럼프 뜻 안 따를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펜스가 고민 끝에 트럼프 4.15 부정선거 노선에 섰다 이거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힘이 살아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도 의혹이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조중동과의 엄청난 차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서 결코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차의 오차 범위는 한국의 4.15 부정선거는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고, 물증도 많고 너무너무 파시즘 그 자체고, 이것을 그대로 미국 대선에 적용할 수는 없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 시스템은 살아있고, 그리고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고 거기에 부정 혐의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시대 정신이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트럼프와 펜스의 자유민주주의에 위한 투쟁은 살아있다. 끝까지 해야 된다 라고 인드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박정민 한국의 이 국힘 지도부는 그것 자체도 못한 무능한 자들이니까 역사 쓰레기죠.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설령 그것이 당장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때만이 국회의원이 인정한다 이거죠. 국회의원의 어떤 설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사이에는 정책 첫 번째 같이 두 번째 같이 우선순위 사이가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조정해서 그러한 어떤 미세한 틈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 개선해 나가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통찰력 있게 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벌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죠.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양쪽이 아니라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쪽으로만 하면 그 감정적인 것에 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 게 78대 22라는 거죠. 78대 20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 22%의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78%의 큰 부정이 없다면 78%가 정상 작동됐다면 바이든 당선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78%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인드라는 보는 겁니다. 반면에 4.15는 78%가 부정선거예요. 22%는 무언가 그런 대로 굴러갔다 할지라도 78%가 부정선거예요.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거예요. 4.15 부정선거는. 78%가 부정이에요. 반면에 현재 미국 대선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22% 정도의 부정이 있을 요인이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기보는 질문을 던질 것이고 어떤 해결 시스템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인드라는 봐요. 무엇보다도 인드라가 얘기했죠. 어떤 거냐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국회는 왜 굳이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압승시킬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우편 투표라는 측면을 통해서 뭔가 미국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냐 이거죠. 국기보는 분명히 바이든을 이러한 투표 부정선거의 의혹 없이 얼마든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당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인드라는 78대 20의 국기본 전략이다. 무조건 데록주나 국기본 CFR이 바이든을 당선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 트위튼 정세에서 트럼프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펜스가 트럼프 편에 들었다. 만약에 그러한 기익이 없다면 국기본 트럼프보다 펜스가 더 대륙 쪽에 가깝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펜스가 만약에 국기본에 그러한 22% 기익이 없다면 결코 펜스는 트럼프 편을 안 듭니다. 근데 펜스가 트럼프 편을 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국기본은 시간을 가지고 그냥 미국 대선도 묻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뭉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일단 바이든이 당선시키지만 언젠가 저쪽도 일부 문제가 있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많은 것들을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인드라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22%니까 대세의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선에서. 물론 트럼프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반면에 4.15 부정선거는 이거는 100% 완전히 78%가 부정이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다. 라고 인드라가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래?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차원에서 대한민국 선거 여태까지 지지분이 끌고 왔던 거고 민본자가 소송 걸게 했던 거고 말하자면 예? 여기까지 국토원이 끌고 오겠던 힘이고 계속 이슈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주도가 되길 바랍니다. 국유보는 어감만 주는 게 아니라 어학과 동시에 뭔가 대가를 줘요. 무마를 시키죠. 무마시킨다는 표현보다 양가성을 둬가지고 한다 이거죠. 예? 여태까지 국토본이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유본이 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 1분 쉬었다가 다시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